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두려움이 없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토대를 만들고 참여에 유도하고 생산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1단계에서 토대 만들기를 한다. 프레임, 틀은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다. 가정과 믿음. 이와 함께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몰아서는 목표 달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토대.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에 유도하기. 참여에 유도하기. 세 번째는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토대. 그리고 업무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짜고, 참여 유도하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겸손함,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구조와 절차 만들기. 그래서 생산적으로 반응하기는 가치를 인정하기. 그래서 실패라는 오명을 제거하기. 첫 번째 단계에서 토대 만들기. 지금 당장 실패의 틀부터 바꿔라. 나는 실패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성원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때 출발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업무를 바라보는 프레임으로 새로 짜는 것이다. 프레임. 구글은 왜 실패한 팀에 보너스를 주는가? 실패를 보고하기 두려워하는 문화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낮은 조직에서 발견되는 흔한 현상이다. 따라서 리더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조직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누군가는 실패한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의 운영 논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구글의 X의 CEO이자 문샷 프로젝트의 수장인 아리스토텔러는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은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나는 실패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2016년의 테드 강연에서 안전한 실패 전략에 대한 설명 연설을 했다. 자, 그렇다고 무작정 빨리 실패하라고 소리치며 재촉해서는 안됩니다. 직원들이 반발하죠. 또 걱정합니다.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해고될까? 대담하고 거시적인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는 프로젝트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글 X에서 소위 안전한 실패를 보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글 X가 막대한 투자 손실이 따르는 실패를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은 애당초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만을 선정해서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공표해왔다.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먼저 수석 매니저와 개발자들로 구성된 신속한 평가팀의 검증을 거친다. 신속한 평가 단계를 통과하는 아이디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산을 넘은 아이디어라도 파운드리라는 제2의 사업 운영팀의 손으로 넘어가 이 솔루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제한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은 없는가? 해당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등의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실패를 전정하는 구글 X의 기업 문화는 여기서 또 한 번 빛을 발한다. 바운더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본세에 전시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는 매년 기념식도 개최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직접 실패의 과정을 생생히 묘사해준다. 직원들은 정도 타락한 프로타입 C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프로젝트 각각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을 말끔히 떨어낼 수가 있다. 실패의 3가지 유형. 2014년에 테일러는 BBC에서 출연해서 실패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온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구글 X에서 실패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은 실패에 실패하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성공적인 실패는 일종의 예술이라고 여긴다. 구글 X의 사례를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두려움. 산업 전반에서 실패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 전체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양극단에 위치한 산업부터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먼저 다량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신정투석센터, 자동차 조립 공장,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경우를 보자. 만약에 환자에게 투석기기가 잘못 연결되거나 에어백 설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햄버거에 패티를 빠뜨린 채 영상 주문 2장 올리는 실수도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업무에서 오류나 결함을 잡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직의 리더는 실수를 발견하는 상황 자체를 다행이라 여기며 사소한 실수도 관찰력 있게 잡아낸 구성원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은 혁신과 연구가 중심이 되는 분야이다. 영화 제작이나 의류 디자인, 해수를 연료로 만드는 기술 프로젝트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분야에서는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병원이나 금융기관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속해있는 스펙트럼의 가운데 영역에서는 예방 가능한 실패를 막거나 창조적인 실패를 정리하는 데 구성원 개개인의 경계심과 주의력, 팀워크가 모두 필요하다. 이때 실패의 종류를 이해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실패를 정의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예방 가능한 실패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 창조적인 실패는 그 이름처럼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창조적인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결과라는 것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실패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조직 구성원에게 인지시켜주는 일이다. 좋은 실패도 나쁜 실패도 늘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실패를 했느냐가 아니라 실패에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를 주시해야 한다. 교훈. 실패. 격동하는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상호 의존성 문제의 핵심, 이런 것을, 불확실성, 이런 것을 조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예방 가능한 실패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이고, 복합적인 실패는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요소, 창조적인 실패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면 구성원은 변화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 각 구성원이 서로의 임무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핵심. 그런 이런 모든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리더의 역할. 기존 프레임은 정적을 갖고 있으면서 지시를 하고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신규 프레임은 방향을 설정하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목표를 성취한다. 폭스바겐은 어쩌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까? 폭스바겐 2015년 5월 폭스바겐 그룹은 모든 면에서 자부심이 넘쳤다. 엄청난 회사.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불과 몇 달 뒤에 폭스바겐은 상상지도 못했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올린 클린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설계 당시부터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면서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빈터 코니 CEO로 취임한 2007년으로 들어가 보자. 당시에 그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10년 안에 미국 시장의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려서 경쟁사인 토요타와 제네럴 모터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를 우뚝 서겠다는 의지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연비를 내세운 클린 디젤카였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디젤 엔진 차량은 가솔린 엔진 차량보다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많아서 미국 정부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게 불꽃이 뻔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폭스바겐의 수석 엔지니어 울프강 하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국의 규제 효과는 비현실적이다. 이를 충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규제를 통과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하체는 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 결과 조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테스트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배출량을 조작했다. 이후에 10년 동안은 세상의 모든 클린 디젤카가 도로 위에서 별탈 없이 굴러갔다. 문제의 정치 덕을 본 폭스바겐은 당초 목표 안 시기보다도 4년 먼저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다가 2013년 한 비영리 단체에 의해 문제가 발각이 되었다. 이 단체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산하 대체연로 엔진 배기 가스 센터와 캘리포니아 환경당국의 손을 잡고 디젤 엔진 차량의 운행 방식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테스트 결과와 실제 주행시 배기가스 방출량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디젤 엔진 차량의 연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 폭스바겐의 클린 디젤카가 포함이 되었고,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법 소프트웨어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국 환경당국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에 폭스바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은폐했지만 결국에는 조작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무려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정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와, 1000만 대, 1100만 대. 과연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 다수의 분석가는 사태의 책임이 CEO 빈터컨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바겐에는 강력한 압박이 존재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독일의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는 사내 간사회가 최고 경영자를 통제하는데, 폭스바겐은 설립자인 보르쉐가의 친인척들이 간사회 전체 의석인 20석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감독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군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방법. 폭스바겐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폭스바겐 같은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랬군요. 폭스바겐 조작을 해서 쓰나미가 다이니 원전을 피해간 이유. 업무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결코 리더가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조집했던 장군처럼 군사들을 통솔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명령하고 지휘하는 리더만이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배경이 자연재해나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 혹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연관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의 영웅 노우히로 마사다 소장은 영웅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 역시 패턴 장군처럼 최선의 노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그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단적인 성과는 하루 만에 원자로 4기를 모두 안전하게 폐쇄하며 핵물질이 공중과 바다로 유입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마사는 어떻게 해서 최악의 여건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것일까? 마사는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진 발생 후에 직원들과 함께 비상대응센터에 대피해 있던 그는 원자로 4기 중에서 3기의 냉각장치가 가동 멈췄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열된 원자로가 냉각되지 못할 경우에 핵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피해를 산정하고 원자로의 전력을 복구해서 정상 가동시키려면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미 지진과 쓰나미를 겪으면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마사다에게는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저것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신에 화이트보드 앞에서 뭔가를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진의 강도와 빈도, 각종 추정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소하는 위험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도표 등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안전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밤 10시 무렵에 마사는 10명이 한 조를 이뤄서 4개의 저가 작업반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그는 작업의 참여 여부를 직원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우리와 달리 그의 요청을 거절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발전소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던 그는 직원들이 불안에 휩싸여서 전달사항을 잊게 될까봐 출발하기 전에 반복해서 그들에게 지침사항을 상기시켰다. 여기서 핵심은 명령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났을까 마사는 애당초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잃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해도 원자로 4기를 모두 연결하기에는 시간 턱이 없으니 부족했다. 그 즉시 마사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이 되었다. 각 팀 리더와 상의한 끝에 마사는 결국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임을 깨달았다. 관리 계획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다시 화이트보드에 기록하고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직원에게는 기존에 하던 작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전했다. 처음에는 서로가 당황했지만은 모두가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정확히 공유하고 있었기에 대인관계의 위험만큼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날 자정 무렵에 결국 다행히 원전의 직원들은 마지막 케이블까지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2시간만 늦었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 차원 높은 목표로 동기를 부여하라. 업무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의 토대를 구축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감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종일 지하에 갇혀서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을까요? 광부 한 명 한 명에게 물었다. 광산 현장의 사고율은 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은 광산을 대담하게 폐쇄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적인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 광산에 대해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와 광산 관련 단체들끼리 한자리에 모았다. 이전에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이해 관계자들이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자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시 운영을 재개한 광산의 강부 사망 건수는 불과 5년 만에 62%나 감소했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결과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업무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가?